경마팬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찬훈입니다. 6월 4주차 경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6월 27일 금요 경마 먼저 시작을 하는데요. 6월 29일 일요일은 부산 6경주의 오너스컵 대상 경주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서울에서 팔두, 부산의 팔두 이 16마리가 자웅을 겨루고 있는데 26조 마방의 스피디형이 이 왕자의 자리를 지킬 수 있을지 아니면 또 다른 새로운 또 신의 마필이 탄생을 할지 일요 경마에서 자세하게 살펴보기로 하겠고요. 지금 경마가 주로 변수가 상당히 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예, 오늘, 그러니까 목요일 같은 경우에도 13% 다습이었는데, 지금 부산 김해 지역에 목요일 날씨가 엄청 좋습니다. 오후에, 저녁에 이제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지금 비 소식은 없는데, 잘 주로가 말라준다고 그러면 뭐 10% 다습 내지는 뭐 9% 양호주로 넘어갈 것 같은 상황이 될 것 같은데, 다행스럽게 수중전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주로 여건을 잘 보고 좀 결정을 하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저도 현장에서 이 주로의 상태를 보고서 마번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겠고요. 1경주부터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1경주입니다. 6등급 1400m 중거리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이번 경주는 제가 이제 평일 분석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던 셔클선이라는 마필이 1경주로 들어왔습니다. 평일 분석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죠. 출전도 수는 많은데 이 또 깨지는 경주들이 있어가지고 분할돼가지고 경주가 좀 순서는 바뀔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셔클선이 원래 이제 3경주에 갔었어야 되는데 1경주로 들어왔어요. 직전 경주 모습 제가 설명을 해드렸고 이번에 이제 송경훈 기수가 기승을 했는데 평일 분석 방송에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 경주 셔클선은 훈련 상태 좋습니다. 앞선 전개할 수 있고 지금 주로 여건상 저번 주에 주로가 같이 이어진다고 그러면 안쪽에서 앞에 가는 마필들이 무조건적으로 유리하죠. 근데 뭐 1번, 2번, 3번은 발걸음이 워낙 없는 마필들이고 셔클선이 선행, 선입 전개 내지는 또 여기서 따라가도 모래도 잘 맞는 마필이기 때문에 크게 이상은 없어요. 자, 여기서 이제 팔려주고 있는 마필이 외곽에 10번 크루엘라입니다. 자, 크루엘라 같은 경우에도 중거리, 그러니까 딱 1400까지는 괜찮은 마필이거든요. 이 마필은 또 안쪽이면 안 돼요. 왜? 모래 맞으면 좀 민감한 반응이 있어가지고 안쪽보다는 외곽이 훨씬 더 유리한 마필은 맞습니다. 근데 지금 주로 여건이 지난주도 부산 금요일과 일요일 외곽에서 3열, 4열 돌았던 마필들이 단 한 마리도 일상한 마필이 없습니다. 안쪽만 가볍고 지금 무겁단 말이죠. 중간이나 외곽이 무거워서 크게 좋은 상황이 될 것 같진 않고 자, 여기서 이제 팔려주는 인기 마필 현장에서 10번보다는 6번이 더 많이 팔릴 것 같아요. 배당판이 많이 수시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자, 승천원의 같은 경우는 직전에 4개월 만에 복귀 전이었죠. 그러니까 4개월 만에 복귀 전에 완전 꼴찌 왔습니다. 꼴찌도 걸어왔어요. 그 꼴찌를 옴말하고 승천하는 애하고 신마신 거의 뭐 라스트에 걸어온 거죠. 자, 그런데 이번에 이제 정상주기 출전으로 다실바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또 여기 이마필도 선입전개까지 가능하죠. 그렇죠? 그래서 다실바 기술 변경이 되고 이번에 정상주기 돌아오면서 훈련 상태는 더 좋아졌어요. 마무리 훈련할 때 탄력감도 더 좋아지고 전개도 좋게 나오기 때문에 인기 마필들이 좀 선전할 수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 자, 이번 경주 딱 한 마리만 더 가지고 가면 얘죠. 플라잉 아이스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외곽 게이트긴 하지만 제가 아까 크루엘라도 외곽이라서 불안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외곽이지만 외곽에서 3열, 4열을 감아둔다고 그러면 불안하겠죠. 근데 잡고 안으로 들어가서 인코스 최적 전개를 해준다고 그러면 라스트에 또 뚫고 나올 힘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뛰는 마필들은 또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 기수가 외곽인데 잡고 안으로 들어가서 인코스 최적 전개를 해줄지 아니면 외곽에서 뭐 4열, 5열 돌면서 그냥 뭐 결승선 들어오자마자 셀프로 죽을지 우리가 그것까지 예측은 또 불가능하잖아요. 기수가 어떻게 탈지 우리가 작전 지지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그렇기는 한데 플라잉 아이스 같은 경우는 17번 뛰었죠. 지금 17전을 뛰었어요. 그러니까 17전을 뛰면서 이미 발걸음은 다 나왔습니다. 더 나올 발걸음은 없어요. 근데 1600까지 뛰다가 지금 1400으로 경주 거리를 줄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정도현 기수로 기수가 변경이 되었거든요. 자, 그래서 전개를 좀 잘 풀어준다고 그러면 상대 마필들이 불리한 조건에서 나만 유리한 상황을 가져간다고 하면 결승선에서 올라올 수 있는 여력을 보일 수 있는 마필 플라잉 아이스 한 마리가 보이기 때문에 자, 이번 1경주 인기 마필들이 먼저 좀 선전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자, 그 와중에 복병 마필은 플라잉 아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주입니다. 6등급 1400m 중거리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똑같이 1400이죠. 안쪽에 일본 스투카가 있습니다. 많은 관심을 받고 있죠. 일단은 게이트 조건도 좋아요. 그리고 전개적인 조건도 좋습니다. 스투카가 좋은 발걸음을 보일 수 있겠고, 직전에 1600m 첫 도전을 했어요. 자, 그리고 1600을 뛰고 이번에 경주 거리를 줄였죠. 1400으로. 경주 거리를 줄였기 때문에 조금 더 유리한 그런 포지션을 가지고 갈 수 있겠고, 더구나 일본 게이트. 상당히 좋죠. 자, 그리고 여기에 팔려주는 게 서승원 기수의 미닝풀 타임입니다. 자, 미닝풀 타임 같은 경우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하는데, 직전 경주도 이 서승원 기수가 기승해서 인기 마필이었어요. 근데 초구 배당이 완전히 떠 있더라고요. 이제 딱 그렇게 상황을 봤을 때, 자, 이렇게 딱 조합이 됐을 때 초구 배당이 안 팔리고 떠 있었다. 이제 경마를 좀 하시는 분들은 뭐야, 이거 안 간다는 건가? 안 된다는 건가? 이런 생각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편성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초구 배당이 떠 있다가 녹음 끝나고 나서 이제 뭐 한 7분, 5분 이렇게 가니까 갑자기 쑥 팔리더라고요. 완전히. 그래서 끝까지 깜빡이는 아니고 어느 정도껏 그때 당시에 이제 배당이 7배로 마무리가 되었어요. 원래는 뭐 한 4배 깜빡이로 들어왔었어야 될 마필인데 초구 배당부터 좀 안 팔리더니 일단 서수건 기수가 잘 타고 들어왔습니다. 1번, 7번 두 마리가 인기 마필인데, 제가 여기서 좀 세게 보고 있는 마필은 6번 선라이트입니다. 선라이트. 조금 불리하긴 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부산도 그렇고 서울도 그렇고 추입 자체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은 지난주에 추입이 많이 들어왔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이제 좀 추입 자체가 안 됐죠. 앞에 가면 그냥 선행 딱 쓰면 선행으로 그냥 돌아버리는 그런 마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나마 저번 주는 조금 추입마들이 선전을 했는데 이번 주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자, 그런데 이번에 부산에서도 추입이 잘 안 됩니다. 저번 주도 추입이 아예 안 막혔었죠. 자, 그런데 썬라이트라는 마필은 후미 전개예요. 얘가 스타트가 빠르지 않습니다. 후미 전개이기 때문에 좀 불안감은 있는데, 직전 경주에 이현종 기수가 2번을 기승을 했을 때 상당히 좀 불리했거든요. 그러니까 스타트 나오면서 말하고 기수하고 사인이 안 맞아서 늦발주를 했고 발주가 늦어졌고 제갈이 걸리면서 그로 인해서 전개가 꼬이면서 결승선에서 올라오는 탄력감은 가장 좋았어요. 서나이트가 결승선에서 발걸음은 가장 좋았는데 너무 후미전개에 있다 보니까 앞에를 잡지 못하고 끝났는데, 이번에 지금 또 추입입니다. 인기 마필들, 상대 마필들 두 마리는 앞선에서 전개를 하고 보고 있는 복동 마필은 추입인데, 주로 여건상 맞지는 않지만 이현종 기수가 코너 중반에 조금만 서둘러 줄 수 있다고 그러면 충분히 가능성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발걸음이 나쁜 마필은 아니거든요. 주로 여건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발걸음은 충분히 6번 썬라이트가 인기 마필들과 비교해서 밀리지는 않는다. 이번 부산 이경주의 복병 마필은 썬라이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경주입니다. 6등급 1600m 중거리로 진행이 됩니다. 자, 3경주 들어가기 앞서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 1600. 이 어메이징 원이 직전 경주에 1000m에 등록을 했었는데 출전하지 않고 이번에 1600으로 다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데뷔전 1600을 뛰었을 때 끝에 완전히 걸어왔거든요. 끝걸음이 17초 2. 야, 17초 2면은 소가 뛰어도 그만큼은 뛸 것 같아요. 17초 2. 라스트 200m를 17초 2에 뛰었습니다. 말이 아니고 소가 뛰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뭐 첫 데뷔전 1600이었기 때문에 뭐 이 어메이징원이라는 마필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 첫 번째 1600이 좀 버거웠다라고 생각이 돼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여기서 얘가 단독 선행입니다. 단독 선행. 지금 선행이 유리하긴 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번에도 조교 상태를 지켜보니까 이 어메이징원이라는 마필이 입이 좀 민감해요. 입이 민감한 마필들이 뭐가 있냐면, 기수가 페이스 안배를 하기 위해서 살짝 제갈을 걸어가지고 속도를 줄이려고 할 때 말들이 제갈을 탁 쳐낸단 말이죠. 막 입이 예민하니까 막 이렇게 하면서, 그 경주 중에 많이 보셨을 거예요. 막 머리 이렇게 막 쳐들면서 이렇게 막 끌고 나가려고 하는 이제 그런 습성을 보이죠. 그러니까 어메이징원도 조교 때도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1600을 지금 한번 경험하고 두 번째 1600에 어메이징원이 아무리 선행이 유리하다고 그래도 얘가 여기서 돌 건가? 그거는 뛰어봐야 알 것 같아요. 뛰어봐야 아는 거고, 인기 마필로 팔려주고 있는 다이아메이트. 직전에 몰루 기수가 기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몰루 기수가 정말 잘 탔음에도 불구하고 얘 또 3차가 왔거든요. 이번에 이제 서승원 기수예요.
그래서 더 이제 관심을 받고는 있는데 직전 경주 모습을 봤을 때 다이아메이트라는 마필이 이렇게 막 적극적으로 노릴 수 있는 그런 인기 마필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돼요. 오히려 저는 이제 이번 경주 안쪽 1번 게이트의 스타포스 멀로 기수가 이제 스타포스에 기승을 하고 있는데 직전에 서강주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1600의 끝걸음 좋았는데 주행검사 다시 받고 왔죠. 왜 주행검사 받았느냐? 결승선에서 말이 이렇게 똑바로 뛰어야 되잖아요. 근데 얘가 어떻게 뛰었냐면 결승선에서 이렇게 뛰었어요. 안쪽으로 심각하게 기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주행 불량으로 해서 주행 검사를 다시 받았는데, 그러니까 멀로 기수는 이제 노련미가 있기 때문에 안쪽으로 기대는 말을 잘 잡고 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강주에서 멀로로 바뀌었으면은 당연히 봐야죠. 그래서 인기 마필 현장에서 많이 팔려줄 이 두 마리가 어메이징어는 좀 덜 팔릴 마필이긴 한데 그래도 좀 불안불안하다라고 좀 생각이 되는 부분이고 보령족 토마가 김태현 기수만 아니면 좀 세게 노릴 수 있는 마필이죠. 그러니까 걸음은 괜찮기 때문에 세게 노릴 수 있는 마필인데 김태현 기수가 어떻게 탈지 이제 가늠이 안 되고 무엇보다 이 보령족 토마가 직전 경주 제가 복병 마필로 추천을 드렸었던 마필이에요. 왜? 이렇게 조그마한데 근성은 좋아서 또 결국에는 뭐 3차 오고 3차하게 딱 삼복승식으로 조금 배당 내오고 말았는데 문제는 뭐냐? 체중을 좀 봐야 돼요. 현장에서. 체중을 봐야 되고 지금 주로 여건상 추입하는 말이 유리하진 않아요. 그리고 또 한 마리 3번 하운드 포커도 얘도 이제 추입하면 끝걸음은 좋은 마필인데 우연치 않게 또 이 두 마리가 체구가 작습니다. 얘도 422kg예요. 하운드 포커도. 그러니까 얘도 하운드 포커도 현장에서 체중을 좀 봐야 되고 이 보령족 토마라는 마필도 현장에서 체중을 봐야 된단 말이죠. 두 마리가. 인기 마필들이 불안하기도 한데 스타포스는 오겠죠. 1번 게이트에 몰로니까. 자, 그런데 다이아메이트라든지 어메이징어는 현장에서 좀 보고 결정을 할 문제가 남아 있는 부분이고 하운드 포커라든지 보령족 토마는 현장 컨디션을 보고 결정을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주로 상태를 보고 일단 어차피 스타포스는 못 뺍니다, 여러분. 가지고 가야 되니까. 뭐 노코를 하시던 아니면 복병말을 놓고 갖다 붙이시던 어차피 얘는 앞에 있어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1번 스타포스는 가지고 가면서 현장에서 보고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4경주입니다. 5등급 장거리 1800m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이번 4경주는 준메인 경주로 선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인기 마필들이 좀 불안불안합니다. 인디고스트가 가장 많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자, 그렇죠. 근데 인디고스트가 직전에 선행 갔어요. 그러니까 선행 가서 잘 뛰었던 마필인데 얘 선행 못 가면 어떻게 뛸지 모르죠. 지금까지 선행을 안 가고 잘 뛰었던 적이 없는 마필입니다. 부담 중량은 올랐고 선행 못 가는 편성이에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 메가 플레이 그리고 팬텀킹 이 두 마리 스타트가 빠릅니다. 인디고스트보다 빨라요. 얘네 두 마리가. 그래서 얘네가 먼저 앞선을 치고 들어갔을 때 모래를 맞고 따라가는 인디고스트가 빼나올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되겠지만 만약에 안쪽에 딱 갇혀가지고 나오지 못한다. 그럼 얘가 어떻게 뛸지 가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맞죠. 자, 그래서 얘가 선행이 아닌 인디고스트는 믿지 못하겠고, 자, 플라잉 더 칸이에요. 플라잉 더 칸도 직전 경주 박재희 기수가 기승을 했었죠. 박재희 기수가 또 기승을 했었는데, 자, 이번에는 1600m가 아니고 1800m입니다. 경주 거리가 1800이에요. 얘도 1800은 뛰어봐야 하는 상황이고. 자, 여기에 이제 또 한 마리 팔려주는 인기 마필이 뭐예요? 유림스카이인데. 5번 유림스카이. 얘가 이제 또 인기 마필로 팔려주는데, 자, 얘는 직전에 이제 뭐 배당판에 바람이 많이 불었었던 그런 마필이죠. 직전에 이렇게 배당판에 바람 불고 들어왔던 마필은 검증이 한 번 더 필요한 이제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은데, 이번에도 배당판을 바람에 많이 불어주고 들어와 줄지 아니면은 직전에 바람이 그냥 스쳐가는 바람이었을지는 이번에 검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번 4경주를 승부처로 잡은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복병마필을 두 마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한 마리는 축으로 가지고 갈 복병마필이고 한 마리는 붙여가야 될 복병마필인데 복병마필이 인기마필들하고 물고 들어오면은 뭐 10배 근사치에 배당이 만들어지겠지만 만약에 복병마필이 인기마필이 아닌 복병마필과 같이 물고 들어온다. 자, 그랬을 때는 이제 상황이 날 수 있는 거죠. 뭐 20배 내지는 30배까지도 뭐 많게는 30배까지 아니면 뭐 20배까지 한번 볼 수 있는 요즘에는 이제 진짜 경마에서 이제 한구라가 없어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치킨 게임이 시작이 돼가지고 모든 예상가 분들이 다 이제 유튜브에서 복병을 다 오픈하고 여러분도 유튜브를 다 보시고 경마장 가시면 다 여러분 뭐 하고 계세요? 다 유튜브 보고 계시잖아요. 자, 거기에 막 어떤 복병 마필이 이제 팔리지도 않습니다. 어디에 갖다 붙여도 뭐 10배, 요즘에는 15배면 진짜 한구라예요. 예전처럼 뭐 지금 요즘에 나오는 15배는 예전의 느낌으로 딱 뭐 한 30배 내지는 뭐 40배 이런 느낌입니다. 그런 느낌의 15배이기 때문에 요즘에 좀 이제 한구라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진짜로. 딱 노리고 예전같이 막 25배, 30배 딱 이런 먹기 좋은 딱 그런 배당이 요즘에 뭐 현장에서 10배 내지는 뭐 12배 아니면 뭐 현장에 바람 좀 분다 그러면 7, 8배 깜빡이로 가버리니까 이게 좀 이제 경마도 한구라가 좀 어려워졌다라고 좀 생각이 되는 부분인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시대가 이렇게 변해가기 때문에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를 인정은 해야 되겠고 자 그렇다고 보면 그 안에서 또 잘 조합을 해서 먹을 걸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뭐 안 되는 거를 되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 와중에 좋은 방법을 찾아가는 거죠. 자 이번 경주도 똑같습니다. 현장에서 뭐 바람이 불면 10배 뭐 언저리 되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운이 좋으면은 복대복으로 들어와서 운이 좋으면 한 20배 언저리까지도 나올 수 있는 그런 복병마를 노리고 들어가는 4경주 준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5경주입니다. 5등급 단거리 1200m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안쪽에 이번 벤지가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뭐 안정적인 마필이죠. 서승훈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안쪽 게이트 출발이고 자 그리고 플렉스 엔진이 또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플렉스 엔진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전 경주 이게 비인기 마필이었죠. 자 그런데 평일 분석 방송에서부터 여러분들께 복병 마필로 추천을 드렸던 마필이고 현장에서도 복병 마필로 추천을 드렸던 마필이고 플렉스 엔진은 이번에도 최원경 기수 뭐 좋은 발걸음을 볼 수 있는데 자 문제는 이제 부담 중량이 3kg 올랐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을 할 거냐. 직전에 플렉스 엔진이 488kg로 뛰었어요. 57kg 부담 중량은 충분히 이제 뭐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아마 현장에서 바람이 어마어마하게 불 마필이 얘죠. 그러니까 2조 마방이 바람이 좀 많이 부는 마방이기 때문에 현장에 가면 1번, 2번이 의외로 깜빡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네헌터라는 마필이 이게 지금 38주의 공백이죠. 38주 공백을 좀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일본 게이트예요. 스타트가 워낙 빠른 마필입니다. 얘가 단독 선행이죠. 세네헌터가. 얘는 그냥 잡고 있어도 선행이에요. 스타트가 워낙 빠른 마필이기 때문에. 자, 38주 공백은 가지고 있어도 주행 재검 받을 때 모습을 보니까 전혀 이상 없어요. 발걸음 좋아요. 훈련 상태도 좋아요. 일본 게이트 출발에 2조 마방 마필이기 때문에 의외로 얘가 지금 사전 인기도에서는 조금 밀려 있어요. 근데 얘가 1번, 2번이 깜빡이 갈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자, 이번 경주에서 봐야 될 복병 마필은 한 마리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외곽에 있는 11번 로드 투 윈이라는 마필. 그러니까 지금 정도현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어요. 얘는 진짜 말 그대로 이제 안 팔리는 마필인데 직전에 서강주 기수가 기승을 했을 때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러니까 올라왔던 걸음은 괜찮았는데 그러니까 기수의 역량 부족으로 약간 좀 아쉬웠던 모습을 보였던 마필이 로드 투 윈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번에 이제 정도현 기수로 변경이 되었고 외곽 게이트. 이게 조금 걸리기는 해. 얘가 이제 안쪽에 오히려 이제 뭐 1번, 2번, 3번 게이트를 배정받았다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얘를 놓고 승부를 한번 해볼 텐데 외곽 게이트란 말이죠. 스타트는 얘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선행은 못 가요. 왜? 세네헌터가 있기 때문에. 얘가 워낙 빨라서. 얘가 로드 투인의 정도현 기수가 만약에 이제 운이 안 좋아서 이렇게 뭐 3열 내지는 4열 이렇게 감아 돌면은 결승선에서 아마 안 될 거예요. 지금 주로 자체가 이쪽이 무겁기 때문에 안 될 건데 잡고 인코스로 들어가 가지고 이쯤에 자리를 해서 결승선에서 중간으로 뚫고 나온다. 그러면 가능성은 있어요. 뭐 그런데 제가 아까 일경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제가 뭐 정도현 기수한테 작전 지시를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정도현 기수가 어떻게 탈지 그거는 예측이 불가능해요. 그렇지만 예, 정도현 기수가 좀 머리가 똑똑한 기수이기 때문에 그렇게 타주면 충분히 가능성은 있겠다라고 생각이 돼요.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볼 수 있는 최대 복병 마필은 11번 로드 트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300m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뭐 가볍게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벌교왕초가 출전하고 있는데, 야, 부담 중량이 무려 6kg가 올랐습니다. 야, 엄청 많이 올랐어요. 플러스 6kg. 근데 56kg를 달고 두 번을 뛰었던 마필이기 때문에 57.5까지는 뭐 인정이 되겠고, 자, 이번에는 조금 조교를 약하게 시키더라고요. 벌교왕초가 원래는 이제 항상 출전하기 전에 병합조기를 시켜가지고 좀 세게 놔주는 모습인데, 이번에는 병합조기가 좀 없었던 그런 모습이었고, 벌교왕초는 뭐 제가 망하신 때부터 말씀드렸죠. 상당히 좀 괜찮은 모습을 보이는 마필이고, 벌교왕초를 놓고 이제 팔려주는 마필이 판타스틱 휴머, 퀸야라, 안쪽에서는 레인보우 로드인데, 자, 레인보우 로드는 이제 마이너스 2.5 이제 승급전이기는 한데, 승급전에 좀 얘가 앞에 간다 그래도 좀 약하겠죠. 얘가 선행을 간다고 그래도 벌교왕초가 바로 옆에서 물고 따라갈 거고, 아니면 벌교왕초가 선행을 가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레인보우 로드보다는 어차피 이제 팔려주는 인기 마필이지만 판타스틱 휴머라든지 이 몰로 기수가 기승하고 있는 퀸야라 이런 마필들이 조금 더 선전을 좀 할 수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인기 마필들 4마리 싸움의 접전에서 뭐한 마리 레인보우 로드는 뭐 좀 제외한다 쳐도 어차피 6, 7, 8 3마리 인기마 3마리의 3파전으로 좀 봐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할게요. 7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600m 중거리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이번 7경주는 부천원이 메인 경주로 선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안쪽에 있는 마필들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자, 서기오름을 비롯해서 더스틴 마린, 후이지 넥스트 3번, 4번, 5번 3마리가 나란히 인기를 가지고 가는 인기마 접전으로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왜 그러냐면 자, 서기오름은 지금 꾸준하게 잘 뛰고 있어요. 끝걸음도 좋습니다. 더스틴 마린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주 1800을 계속 뛰었죠. 이번에 1800을 뛰다가 경주 거리를 1600으로 줄였어요. 그렇죠? 당연히 1800 뛰다 1600으로 줄였으면 이득은 있겠죠. 그리고 후이즈 넥스트도 발걸음 좋아요. 근데 후이즈 넥스트 같은 경우는 지금 1600m 경주 거리 첫 도전입니다. 첫 도전이기 때문에 그거는 경주 거리 첫 도전은 좀 뛰어봐야 알겠다. 하지만 뭐 발걸음은 이상 없이 좋죠. 자, 그런데 세 마리의 발걸음이 좋아요. 그런데 얘네들만 발걸음이 좋아? 아니죠. 다른 말들도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다른 복병 마필들도 이번 경주 우승하려고 빡빡 칼을 갈고 나오는 마필들이 있단 말이죠. 얘네 인기 마필들만 뛰라고 들러리 하러 나오는 마필들은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 경주, 그러니까 직전 경주에 조금 아쉬웠던 모습을 보강을 하고 경주 전개까지 딱 맞아 떨어지는 복병 마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로 여건이 이게 전개가 좀 맞아줘야지 복병마를 볼 수가 있지 전개가 안 맞아주면 요즘에는 이 주로가 좀 많은 변수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상당히 좀 포인트로 잡아야 돼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전개가 딱 좋은 복병 마필이 출전하고 있는데 발걸음은 얘네들하고 뭐 비벼볼만 해요. 뭐 서기오름이라든지 더스틴 마린, 후이지 넥스트 얘네들도 딱 그만큼의 발걸음 복병말도 그 정도의 발걸음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7경주 상태가 좋아진 복병마필이 전개까지 좋아진 편성을 만났기 때문에 그 복병마필 그놈을 놓고 한번 인기마 접전이 아닌 배당을 노려보는 7경주 메인 승부처 현장에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경주입니다. 2등급 장거리 2000m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상당히 좀 어렵게 편성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부담 중량을 보시면 야, 뭐 핸디캐퍼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이게 부담 중량이 전부 다 57.5, 58로 이렇게 다 올려놨어요. 싹 다 올려놨어요. 지금 쫙 거의 이제 가장 높은 부담 중량을 달고 지금 애들이 다 이렇게 편성이 만들어져 있는데 자, 이렇게 부담 중량을 이렇게 조절해 버리면 말 그대로 이제 핸디캡이잖아요. 핸디캡이 뭡니까? 그러니까 잘 뛰는 놈은 그 핸디캡을 줘가지고 못 뛰게 만들고 못 뛰는 애들은 반대로 핸디캡을 또 역으로 줘가지고 잘 뛸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고 그게 핸디캡이잖아요. 이번 경주가 실로 진짜로 핸디캡 경주다. 정말로 빡빡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와중에 뭐 인기 마필들 뭐 다 볼 수 있죠. 백투더 레전드는 선행 갈 거고, 뭐 금화거티는 지금까지 잘 뛰었으니까 당연히 뭐 3번, 8번이 현장에서 깜빡이 갈 거고. 그래 여기에 이제 팔려주는 게 7번 닥터 캡틴. 닥터 캡틴은 승급전인데 플러스 4kg예요. 왜? 직전에 이제 점핑 출전을 2번 했죠. 그러니까 2등급에서 이미 2번을 뛰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제 정상적으로 승급전이죠. 그러니까 승급전임에도 불구하고 부담 중량이 무려 1, 2kg도 아니고 4kg가 올라간 이런 또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번 경주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마필이 얘입니다. 닥터 킹덤. 그러니까 어차피 백광열 조교사 마방의 권혁희 마주, 백광열 조교사 마방의 권혁희 마주, 이 두 마리가 똑같아요. 마주와 조교사가 똑같죠. 자, 근데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막 머리가 아프단 말이죠. 아, 일주에서 어떤 게 진짜 승부야? 어떤 놈이 가고 어떤 놈이 안 가는 거야? 막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안 그래요. 백광열 조교사라는 사람은 그냥 두 마리 다 내보냅니다. 너도 잘 타, 너도 잘 타. 어떤 놈이 이겨? 이기는 게 우리 편. 딱 이렇게 작전 지시해버리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그냥 둘 다 가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제가 왜 굳이 닥터 킹덤이냐? 어차피 부담 중량이 다 올라서 동일한 조건입니다. 그쵸? 모두 다 동일한 조건이에요. 동일한 조건에서 그래도 닥터 킹덤이 요 짐에 좀 저조해서 그렇지, 작년에 3세 때 농림부 식품부 장관 대상경주 나가가지고 3차도 했던 마필입니다. 자, 그만큼 여력은 있는 마필이에요. 그리고 작년에 백광열 조교사가 그만큼 기대를 좀 하고 있었던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요 근래 얘가 좀 주춤해서 그렇지 가지고 있는 기본기는 절대 밀리지 않는 마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 어차피 다 똑같이 57kg, 58kg의 높은 부담 중량이라고 하면 기본기 센 놈, 기본기 센 놈이 좀 더 선전할 수 있지 않을까. 자, 그래서 저는 이번 마지막 경주에 복병 마필 닥터 킹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역시 월말 경주다 보니 이게 뭐 8개 경주 말씀을 드렸는데 쉬운 경주가 별로 없습니다. 다 어려워 보여요. 그러니까 그나마 조금 1경주? 하나 좀 쉬워 보일까? 나머지 경주들이 쉬워 보이는 경주들이 없더라고요. 주로 상태도 좀 잘 봐야 되고 현장에서 편성도 좀 잘 봐야 되기 때문에 자, 6월 27일 금요경마 좀 신중하게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저는 토요 방송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